안녕하세요. 오늘은 색다르게 야외에서 저희 촬영하게 됐고요. UV 바를 걸 피부가 타들어가는 기분이야. 지금 날씨가 딱 루프탑바 가기 좋은 때 아닙니까? 예약 안 하면 오기 힘드니까 오늘 특별히 촬영에 협조해 주신 사장님 감사해요. 오늘 촬영하려는 제품은 니콘 Z6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니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미러리스 풀프레임 카메라고요. 뭐 방진방수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측 손떨림 바디 내장, 이게 캐논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같은 가격에. 그리고 4K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FHD도 당연히 60프레임, 그리고 120프레임, 100프레임 고속 촬영도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에 있어서도 12비트, 14비트 로우 포맷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그 넓은 개조와 가정들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도 니콘답게 정말 오래 가요. 동영상 촬영 시에 거의 80분 이상, 혹시 80분 정도까지 실사용 시에 4K 동영상, FHD 동영상 모두 촬영할 수가 있고요. 사진을 찍을 때는 한 350, 380장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 결론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진짜 이 가격에 이 정도 카메라라면 저는 정말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이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이 외관을 보면 프로 바디다운 많은 버튼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립부도 굉장히 단단하고 깊고 단단합니다. 딱 이 상단만 보면 벌써 니콘 카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버를 통한 이 전원 작동부터가 벌써 니콘스럽죠. 그리고 이제 노출, ISO, 그리고 동영상 촬영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모드 다이얼. 모드 다이얼이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모드 다이얼을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뎁스가 상당히 있어서 뷰파인더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찍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이제 조작 버튼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레버를 통해서 사진과 동영상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AF 온 버튼도 확실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 버튼들이 모두 뎁스가 있고 확실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장갑을 끼고도 누를 수 있게 누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급의 조작 성능을 다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조그 버튼, 이 조그 버튼이 실제로 터치 스크린보다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터치 스크린이 있는 카메라를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이 레버가 있으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AF 바꾸기도 편하고, 그 밖에 메뉴가 이동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밑에 또 십자 버튼도 별도로 또 지원합니다. 이 측면에 보시면 마이크 단자와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스테레오 단자로 다 연결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쪽 바로 옆에 USB-C 타입으로 촬영하면서도 충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배터리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HDMI도 풀사이즈 HDMI가 있고요. 그리고 리모컨을 이용해서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조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블루투스 와이파이 지원합니다. 하단의 배터리를 한번 살펴보죠. Z6의 이 배터리 용량은 1900mAh 14W 제품이고요. 이 Z용 규격으로 새로 나온 것 같고요. 배터리 성능은 앞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은 한 80분 이상 촬영할 수가 있고, 스틸 사진은 한 300에서 350장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니콘 Z6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 때문에 처음 출시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보시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규격이에요. 이게 XQD라는 규격이고, 속도와 안정성 때문에 니콘이 Z6 출시와 함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읽기 속도가 440 정도 나오고 쓰기 속도가 400 정도 나옵니다. 경쟁사들은 주로 SD카드를 쓰고 있고 UHSD2 규격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실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안정적인 부분인데, 안정성에 있어서도 실은 테스트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니콘 측 얘기로는 4K 촬영이나 아니면 연사에 있어서 이 XQD 카드가 좀 더 탁월하기 때문에 이 XQD 카드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진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일반 사용자가 보통은 다 SD 카드를 요즘에 많이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굳이 이 Z6 하나 때문에 이제 구매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니콘의 팬들이라면 당연히 이해를 할 것 같고요. SQD 카드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Z6와 관련해서 제품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SD 카드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활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카메라와의 어떤 호환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Z6를 꼭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XQD 카드를 구매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점이 이제 Z6를 독특한 포지션에 놓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출시된 이 24mm, 70mm f2.8 광각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좀 해봤는데 화질이 역시 니콘다워요. 굉장히 샤프하고 발색도 진합니다. 기존의 DSLR, 니콘 DSLR 렌즈 같은 그런 진한 발색이라던가 아니면 너무나 샤프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요즘 스타일에 맞춰서 나온 렌즈고요. 그래서 발색도 좋고 궤도도 좋고 채도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조작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찍을 때 특히나 렌즈에 어떤 소리가 나지가 않아서 좋아요. AF 소리가 거의 나지가 않고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AF를 잡아줍니다. 니콘 Z 시리즈로 나온 이 니콘 S 마운트의 이 2470 f2.8 렌즈는 굉장히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오토포커스, 뭐 매뉴얼 포커스, 그리고 이제 펑션 키, 그리고 디스플레이 키 이런 키들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심도계 창이 있어야 할 부분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창이라서 이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이 카메라 렌즈의 이 각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리개 값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심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렌즈 외형을 좀 더 살펴보면 맨 앞부분이 이렇게 초점 링이고요. 그 다음에 줌 링, 그리고 이제 조리개 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 자체에서 대부분의 조작이 가능하고 원하는 대로 이 펑션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은 실은 캐논 EOS RF 렌즈 시리즈랑도 같고요. 그리고 기존 렌즈랑 당장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이제 캐논 뭐 DSLR 렌즈 같은 경우에 뭐 니콘 렌즈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심도계가 있고요. 심도계가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줌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AF, MF 버튼이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날로그스러운 렌즈인 거고요. 딱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요즘 추세의 디지털 렌즈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렌즈 자체에서 어떤 펑션이나 기능을 지원하는 게 뭐 대세인 것 같습니다. 캐논도 그렇고 니콘도 그렇고요. 2470 렌즈는 굉장히 쓰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왼손이 이렇게 잡히는 그립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펑션 키가 이제 손가락으로 눌러서 촬영을 하면서 즉시 눌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조리개 링을 통해서 조리개도 즉시 촬영 중에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이 커맨드 다이얼을 이렇게 조작하지 않더라도 이거보다도 이 조리개 링을 바로 조작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조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노출락이나 아니면 AF 락 같은 경우에 이 왼손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오른손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 설정이 이 펑션 키에 노출 락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AF ON이 잡혀 있기 때문에 왼손과 오른손을 모두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UI가 설계가 된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편리한 설계예요. 그래서 프로급의 조작성을 제공을 합니다. 이걸 굳이 쓰겠다고 해서 쓰니까 이게 진짜 좋네. 이게 좋아 이거. 이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그냥 틸트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상하각 이렇게 부감 촬영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로우 앵글로 찍을 때 이렇게 틸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촬영하기가 편하고요. 뷰파인더를 보는 것보다 이 LCD 창을 보는 게 배터리 소모가 덜하고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영상 촬영의 기본 옵션 자체가 이 LCD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환하지 않으시는 게 배터리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니콘 Z6의 LCD는 굉장히 밝아서 이렇게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보면서 촬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밝기는 뭐 5단계씩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실내에서는 좀 더 어둡게 하시면 되고요. 니콘 Z6의 동영상 성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리뷰어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사용해 보면은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크롭이 없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롤링이 롤링이 많이 왜곡이 걸리지 않는 부분 같은 데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측 손떨림 그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정 기능으로 내가 짐벌이 없더라도 이렇게 손만 가지고 핸드헬드로 찍어도 별로 손떨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뭐 개조라던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흠 잡을 데가 없는 동영상 성능입니다. 또 FHD에서도 120프레임까지 고속 촬영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뭐 사진 품질도 굉장히 나무랄 데가 없고요. 궤조도 좋고 발색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SLR 카메라에 비하면은 니콘 DSLR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렬한 채도나 선명도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용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채도도 지나치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로우로 촬영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JPG 촬영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발색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뭐 로우에서도 궤조가 좋기 때문에 만지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사진 품질을 보여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재미난 점은 니콘 고유의 그 셔터 속도를 굳이 재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촬영을 해보면 기계식 이 셔터 소리가 이 안에서 납니다. 그래서 실제 기계식 셔터가 작동하듯이 어떤 그런 충격도 일정 부분 발생을 하고요. 미러리스 카메라는 실제로는 셔터박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계식 셔터가 동작을 하는 그런 소리도 나고 그런 충격도 발생을 하는데 이 DSLR 카메라 사용자들이 넘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진짜 니콘스럽다. Z6 뷰파인더는 굉장히 선명하고 밝아서 보기가 편하고 그 안에 정보가 굉장히 가득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조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선명도가 굉장합니다. 지금 2470 렌즈로 실제 70mm 줌을 다 당겨 보면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건물의 디테일들이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다 보이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촬영 결과물이 어떻겠다는 걸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렌즈의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뷰파인더로 그 표현되는 디테일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디지털 카메라의 어떤 장점인데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이 Z6에서는 정말로 극대화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날로그 DSLR에서는 실제 최종 결과물을 내가 잘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당장 눈으로 실시간으로 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토 모드에서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게요. LCD가 굉장히 선명하고 밝아서 이렇게 밝은 주광에서도 보면서 촬영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별도의 장비가 필요가 없어요. 4K에서의 롤링 셔터 같은 경우에도 좀 무난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LCD가 마블링이 걸리는 게 보이는데 제 생각에 이 정도면 굉장히 무난한 편이라고 보입니다. FHD 24프레임으로 찍었을 때는 확연히 롤링이 일어나지가 않고요. 굉장히 스무드하니 아름다운 영상이 찍히고요. 60프레임은 뭐 롤링이나 이런 게 전혀 걸리지 않고 깨끗하네. 4K 30프레임 촬영에서만 좀 조심을 하면 롤링이 걸릴 일이 없네, 이 제품. 이래서 XQD를 쓰는구나. Z6 메뉴 구성은 니콘 DSLR의 그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니콘의 메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니콘 사용자도 사용하기 편하고 니콘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익숙해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Z6는 로우를 두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압축이나 비압축 외에도 비트 심조 자체를 12비트나 14비트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뭐 로우 조작을 더 많이 하시는 편이라면 당연히 14비트를 선택을 하실 것 같고요. 동영상은 4K부터 FHD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4K는 30프레임, 25프레임, 24프레임, FHD는 120프레임, 100프레임의 고속 연사 촬영도 지원을 합니다. 역시 24프레임도 지원을 하고요. Z6의 손떨림 보정 기능은 방식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노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스포츠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더 많이 카메라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배터리를 많이 먹겠죠. 하지만 손에 들고 핸드헬드 방식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예 삼각대에 놓고 쓴다 그러면 이제 오프를 하시면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메뉴 자체에서 이미지나 영상을 이제 보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뭐 자르는 기능이라든가 디라이팅, 니콘 DSLR에 이제 적용되던 기능이죠. 디라이팅을
뭐 그대로 여기서 적용할 수도 있고 정목 보정도 가능하고요. 뭐 기울임 보정, 왜곡 보정 등등. 예, 그리고 동영상 트리밍도 이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니콘 Z6의 현재 가격은 한 200만 원대 초반으로 해서 경쟁 모델들하고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f2.8 렌즈까지 하면은 역시나 가격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Z6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영상도 좋고 사진 찍기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뭐 4K 30프레임 크롭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FHD 120프레임 고성 촬영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연사도 뭐 12fps까지 지원을 하고요. 특히나 이 렌즈는 굉장히 쓰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 모델인 뭐 EOS R 시리즈의 RF 렌즈군에 비하면은 굉장히 크기도 작고 컴팩트하면서 활용도도 뛰어납니다. 이 바디와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실제로 EOS R 시리즈의 RF 렌즈들은 덩치가 너무 크거든요. 아무리 화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무게하고 덩치가 너무 커서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그런 점이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 Z 시리즈는 굉장히 바디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대 초반대에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좀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Z6도 저는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밸런스가 좋아. 손에 딱 들었을 때. 내가 점수 준다 그러면 거의 한 87, 8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쓰면서 점점 구매욕이 땡겨지는 그런 카메라네.